지난 금요일이었죠. 2026년 3월 13일, 시장이 온통 새빨갛게 물들었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하루짜리 하락이었을까요? 아니면 뭔가 더 큰 흐름의 신호탄이었을까요? 오늘 이 하락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여정입니다. 우선 시장이 얼마나 빨갛는지 그 상황부터 보고요. 이 모든 일의 도화선이 된 유가 쇼크는 대체 뭐였는지, 그리고 같은 빅테크 안에서도 왜 운명이 엇갈렸는지, 또 섹터별로 누가 웃고 누가 울었는지 살펴본 뒤에 마지막으로 이 모든 소음 속에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신호는 뭔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붉게 물든 시장. 그날 대체 얼마나 상황이 안 좋았는지 일단 숫자부터 한번 보시죠.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3대 지수가 전부 새빨간 불이었죠. 다우, S&P 500, 나스닥 모두 하락 마감했는데요.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무려 0.93%나 빠졌는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투자자들 마음이 그만큼 불안했다는 아주 명확한 신호탄이었던 거죠. 아니, 그럼 이 잘 나가던 지수들을 한꺼번에 끌어내린 그 주범은 대체 뭐였을까요? 바로 두 번째 이야기, 육아 쇼크라는 방아쇠에서 그 실마리를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 연쇄 반응 정말 드라마틱합니다. 한번 보세요. 모든 일의 시작은 저기 중동에서 터진 지정학적 리스크 우려였어요. 이 작은 불씨 하나가 순식간에 유가를 배럴당 $100 코앞까지 밀어 올렸고, 이렇게 치솟는 유가는 당연히 이러다 인플레이션 다시 오는 거 아니야 하는 공포를 불러왔죠. 결과는요? 투자자들이 너도 나도 위험 자산을 내던지고 시장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정말 작은 불씨 하나가 어떻게 시장 전체를 집어삼켰는지 이걸 보면 딱 감이 오죠. 이렇게 갑작스러운 불확실성이 덮치면 시장에는 위험 회피 심리라는 게 쫙 퍼집니다. 이게 뭐냐면 어려운 말 같지만 사실 간단해요. 투자자들이 야, 지금은 일단 몸살이자, 일단 피하고 보자, 이런 생각으로 주식처럼 위험해 보이는 자산에서 돈을 빼서 금이나 달러 같은 좀 더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곳으로 옮겨가는 현상.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시장이 다 같이 빠졌다고 해서 그 안에 모든 종목이 똑같은 이야기를 쓴 건 절대 아니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빅테크의 엇갈린 운명으로 들어가서 그 속사정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시죠. 같은 빅테크라는 우산 아래 있어도 그날의 성적표는 정말 천차만별이었습니다. 물론 시장 전체를 짓누르는 거시경제 압박이라는 공통된 숙제는 있었죠. 하지만 결국 주가의 향방을 가른 건 각 회사가 처한 개별적인 상황, 개별 뉴스였어요. 예를 들어 메타가 저렇게 크게 떨어진 이유랑 구글이 그나마 선방한 이유는 전혀 달랐다는 거죠. 메타가 바로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마이너스 3.85%라는 엄청난 하락. 그 이유가 뭐였냐면요. 바로 아보카도라는 차세대 AI 모델 출시가 좀 늦어질 수 있다. 이 보도 단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시장이 얼마나 불안했으면 이런 뉴스 하나에 이렇게까지 민감하게 반응했겠어요. 작은 악재가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지 제대로 보여준 거죠. 그런데 이 온통 붉은 시장 속에서 놀랍게도 초록불을 켠 기업이 있었습니다. 바로 로켓랩 RKLB인데요. 플러스 0.06%. 작아 보이지만 이날은 정말 대단한 숫자죠. 이건 뭘 보여주냐면 정말 펀더멘탈이 튼튼한 기업은 시장 전체가 흔들려도 버텨낼 수 있다는 걸 그야말로 온몸으로 증명해낸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개별 주식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이제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시장 전체, 그러니까 숲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두 섹터 이야기. 이날의 승자와 패자가 얼마나 극명하게 갈렸는지 바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표 하나가 그날 시장의 자금 흐름을 완벽하게 요약해 줍니다. 투자자들이 어디서 돈을 빼서 어디로 옮겨갔는지 딱 보이죠? 소프트웨어 섹터처럼 미래 성장성을 보고 투자했던 곳에서는 돈을 빼서 당장 유가가 오르니까 이익이 늘어날 게 뻔히 보이는 에너지 섹터로 몰려간 겁니다. 그야말로 안전한 피난처를 찾아서 대이동을 한 거죠. 전형적인 위험 회피 장세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무엇이 일어났고 왜 일어나는지를 쭉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야겠죠. 그래서 이게 우리한테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건데? 마지막 이야기, 소음 속 신호 찾기입니다. 이렇게 온통 안 좋은 소식만 들려오면
우리 마음속에서 본능적으로 이런 질문이 툭 튀어나오죠. 아, 이거 지금이라도 다 팔고 도망가야 하나? 공포에 빠져야 할 때인가? 그리고 오늘 분석을 통해 우리가 내릴 수 있는 핵심 결론이 바로 이겁니다. 그날의 하락은요, 기업들의 펀더멘털, 그러니까 돈 버는 능력 자체가 망가져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건 거시 경제적 소음, 다시 말해 외부에서 온 일시적인 충격파 같은 거였다는 거죠.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우선 이날의 하락이 AI 혁명이라는 거대한 흐름이 끝났다는 신호는 절대 아니라는 점. 그리고 훌륭한 기업들의 현금 창출 능력은 여전히 굳건하다는 점,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공포 때문에 5년, 10년을 보고 세운 장기 전략을 내던질 필요는 없다는 거죠. 오히려 현명한 투자자들은 이렇게 좋은 자산이 외부 소음 때문에 일시적으로 싸지는 걸 진짜 기회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모두가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당신은 그 속에서 어떤 기회를 보고 계신가요?